인도 길거리 음식, 배고프면 안 되는 나라.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기름이 시커멓게 탄 냄비에 뭔가를 퍼올리는 남자. 맨손으로 반죽을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으로 소스에 손을 담갔다 빼는 장면. 파리 몇 마리가 앉아있는 음식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뚜껑을 덮는 그 순간. 한국인이라면 이 장면 하나만으로 식욕이 그냥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 길거리 음식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광경이에요. 유튜브에 인디언 스트리트푸드만 검색해도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영상들이 쏟아지는데 댓글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반응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 길거리 음식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편견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먹으면 안 되는 수준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4억 4천만 명.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됐죠.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건 상당 부분 길거리 음식 시장이에요. 인도 길거리 음식 판매상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비공식 집계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몇 배로 뛰어오르죠. 20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서울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인데 그 서울에서 전국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을 모아놓으면 강남구 인구를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이 200만 명 중에서 2024년 기준으로 겨우 3분의 1만이 공식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식품 안전 인증도, 영업 허가도 없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식약처 허가도 없이, HACCP 인증도 없이, 위생검사 한 번 받은 적도 없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었으면 지금쯤 뉴스에 대서 특필되고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손. 그 무엇보다 무서운 손입니다. 인도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힌두교 가정이든 이슬람 가정이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게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는 존중받아야 할 문화적 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판매상이 맨손으로 반죽을 주무르고 맨손으로 속 재료를 채우고 그 손을 소스통에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델리 지역 길거리 음식 판매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대상 중 음식을 다루기 전으로 손을 씻는 사람이 단 2%였습니다. 장갑을 끼는 사람은 고작 3%, 97%의 판매상이 맨손으로 음식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식품위생법 기준으로 이건 즉각 영업정지 감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음식 조리할 때 장갑 안 끼면 안 되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아직 표준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기름. 그것도 죽음의 기름입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 영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시커먼 기름이 들어있는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색이었는지 상상도 안 가는 그 기름.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인도 연구에서 길거리 노점 튀김용 기름 중 80%가 이미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름을 계속 고온으로 가열하면 트랜스지방과 발암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반복 가열된 기름에서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형성되는데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는 조리용 기름의 상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 많은 노점에서는 기름이 완전히 시커매질 때까지 계속 씁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었든 뭐였든 저 상태라면 한국에서는 그냥 불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 물.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다름 아닌 물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가 파니푸리예요. 바삭한 공 모양 튀김 과자에 감자, 콩, 향신료로 만든 속 재료를 채우고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소스를 가득 부어 한 입에 먹는 음식이에요. 영상으로 보면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파니푸리의 핵심인 파니, 즉 물소스가 문제예요. 이 소스는 끓이지 않은 원수原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상온에 방치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판매상의 맨손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오염이 가중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파니푸리 샘플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위험한 세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됩니다. 아무리 향신료 맛이 강해도 그 안에 이미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파니푸리를 먹고 배탈이 난다는 후기가 디시인사이드, 에즌코리아, 네이버 여행 카페에 정말 넘쳐납니다. 파니푸리 먹고 화장실에서 밤샜다. 파니푸리 하나 때문에 여행 이틀을 날렸다는 글들이요. 네 번째 문제, 식중독 통계. 이건 진짜 무서운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 말까지 인도에서 집계된 급성 설사 질환 발병 건수는 무려 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2009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식중독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30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뉴델리에서 단 하루 만에 200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힌두교 나브라트리 축제 기간 중 길거리에서 판 메밀가루 음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집단 식중독이 거의 매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WHO도 인도를 지목해서 길거리 음식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다양한 식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집단 식중독 신고 건수가 300건을 넘으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식약처가 긴급 조사에 들어가고 뉴스 특보가 뜨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 수치가 한 해에 0건이 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 포장, 신문지와 비닐의 공포입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을 주문하면 종종 받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신문지에 쌓인 음식입니다. 벨풀이 같은 스캔류를 신문지에 대충 싸서 건네주는 건 흔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신문지 잉크에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신문지에 닿으면 이 화학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식품용으로 허가된 소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문지로 음식을 싸서 파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심지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럼 현지인들은 왜 멀쩡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왜 그걸 먹고도 안 죽어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도 현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내 세균에 대한 내성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 노출되면서 면역계가 적응해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도 식중독은 흔합니다. 특히 아이들, 노인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들 잘만 먹는다는 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은요?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인 장내 미생물 구성과 인도 환경의 세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 위장은 인도 길거리 물에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장티푸스균에 대한 내성이 거의 0입니다. 한국인이 인도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현지인 대비 훨씬 높은 확률로 탈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여행자 설사 트래블러스 다이아리아라고 부릅니다. 인도는 이 여행자 설사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 중 상당수가 체류 기간 중 소화기 트러블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에짬코리아나 디시인사이드 인도 여행 후기 게시판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어요. 파니푸리 한 개 먹고 이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거리 사탕수수 주스 마셨다가 바로 병원 갔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장티푸스 진단 받았다는 후기들. 반면에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인도 음식을 제대로 못 즐기고 왔다. 조심하면서 먹었더니 괜찮았다는 경험도 있어요. 결국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톱 5 정리해드립니다. 1위, 파니푸리, 고이카, 물 기반 음식 전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끓이지 않은 물로 만든 소스가 핵심 재료인 음식들은 한국인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리 향신료가 강해도 세균은 죽지 않아요. 2위, 길거리 음료. 특히 사탕수수 주스와 과일 주스. 사탕수수 주스는 인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료인데
착즙 기계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가 앉아있는 기계, 몇 날 며칠을 세척하지 않은 롤러에서 짜낸 주스는 맛있어 보여도 세균 배양지와 다를 바 없어요. 얼음 조심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얼음은 수돗물이나 정수 처리가 불완전한 물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음료가 아무리 안전해도 얼음 하나로 식중독 걸릴 수 있습니다. 3위. 오랫동안 상온에 방치된 조리 음식들. 인도 날씨는 대부분의 지역이 한국보다 훨씬 덥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는 노점에서 오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오후에, 저녁에 계속 파는 경우가 있어요. 식중독균은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도시락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도 낮 기온 35, 40도에서 몇 시간씩 방치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4위. 내장류, 간, 뇌 요리.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의 간, 콩팥, 심지어 뇌 부위를 볶아파는 노점도 있어요. 내장류는 일반 육류보다 훨씬 빠르게 부패합니다. 냉장 보관 없이 팔리는 내장류는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아요. 5위. 시커먼 기름에 튀긴 모든 것. 반복 사용된 고온의 기름에서 생성되는 유해 화합물은 단기간에 식중독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우리 몸이 그런 기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 음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인도 음식 자체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맛의 세계입니다. 수천 년 역사의 향신료 문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식문화, 채식주의 전통에서 나온 창의적인 요리들. 이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인도 내에도 위생적인 식당, 철저히 관리되는 음식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도시에 인기 있는 레스토랑, 호텔 식당,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검증된 가게들은 나름의 기준을 지키고 있어요.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23년에 인도 보건부와 도시부가 함께 푸드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위생적인 먹거리 거리 100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깨끗한 식수, 손 씻기 시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춘 거리 음식 구역을 만들겠다는 거죠.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인도에 간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인도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다녀온 분들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첫째, 물은 반드시 밀봉된 생수를 구매하세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 얼음,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유명 브랜드 생수도 뚜껑이 제대로 밀봉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끓이거나 충분히 가열된 음식을 선택하세요. 뜨겁게 나오는 음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차갑거나 상온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셋째,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선택하세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음식이 신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방치된 음식보다는 바로바로 만들어 파는 곳이 낫죠. 넷째, 출발 전에 여행자 보험 꼭 드세요. 인도에서 식중독으로 입원하면 의료비가 상당합니다. 준비 안 하고 갔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섯째, 정로환이나 지사제를 챙겨가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탈이 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는 단순히 그 나라 사람들이 더럽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품은 복잡한 사회구조, 열악한 위생 인프라, 경제적 불평등, 규제의 공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터입니다. 한국인의 위장은 그 환경에서 단련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아무리 저렴해도, 아무리 현지 문화라고 포장해도 우리 몸은 그 세균들의 아무런 방어막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도 음식 자체는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환경만큼은 한국인이라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인도 여행 음식 경험 공유해주세요. 충격적인 경험도, 맛있었던 경험도 다 환영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